한국 도자의 흐름 10차시 분청사기. 도자기 이야기.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서는 과도기에는 자기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의 기술을 전수하면서도 조선왕조의 도자 제작 및 공상 시스템에 맞추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특색을 보이는 것이 분청사기입니다. 고려 청자의 쇠퇴한 질을 감추고 새 왕조의 수용에 부응하면서 나타나는 이른바 분청사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등장의 구체적 배경과 조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또 분청사기 가운데는 명문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시기별 변화 과정은 어땠을까요? 조선 초기에 약 120년에서 130년간 제작된 분청사기는 처음에는 형태와 장식 기법에서 청자를 계승하였지만 점차 분청사기만의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장식 기법이 달라지는데 전국에서 생산하지만 주로 경상도에서 집중 생산한 인화 기법을 비롯하여 전라도에서 유행한 음각 박지 기법이 있습니다. 또한 충남 공주 계룡산 학봉리 일대에서 생산한 철화 분청사기는 붓으로 그려넣는 기법이어서 같은 소재여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도장으로 무늬를 찍어 장식한 인화 분청사기는 또한 다양한 명문이 새겨진 것이 특징입니다. 명문은 크게 자기를 납품할 관청명, 생산한 지역명, 만든 장인의 이름, 등급 표시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청사기에 명문을 새긴 것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분청사기는 청자나 백자와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양한 기법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당시 자기 공납 체계를 알 수 있는 명문이 다수 새겨져 있어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분청사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분청사기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계기와 일본에서 분청사기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분청사기에 무늬를 새기는 다양한 기법을 알아본 후 이것이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청사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명문의 종류와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생기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약 120년에서 130년간 제작되었던 분청사기가 그 시기 동안 어떤 변천 과정을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 분청사기의 등장 배경과 용어. 고려 후기 13에서 14세기는 몽고 침입과 외구의 잇따른 침략으로 약간의 고급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청자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진과 부안이라는 최고급 청자 생산지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약화되고 여러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 기술력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장인들의 이탈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청자 생산지가 확대되는 측면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자의 질은 하락하였지만 청자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전보다 사용층이 확대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의 청자는 유색과 태토의 질이 떨어지고 문양이 매우 간략해지면서 장식 기법도 거칠어지는데 이러한 질의 하락을 감추기 위해 제작된 것이 분청사기였습니다. 분청사기는 회청색 점토질 태토에 백토를 입혀 분장한 후 그 위에 투명한 유약을 시유한 자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무늬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칠어진 태토를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 강진과 부안의 청자 장인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터전을 잡은 지역의 청자 제작 관습과 결합하여 지역색이 도드라진 자기를 생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건국과 함께
지방에서 중앙으로 공납하는 곡물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분청사기도 공납을 받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디자인과 장식 등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분청사기가 제작되었고, 조선 초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관청이나 일반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분청사기는 고려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상감과 무늬도장을 이용한 인화기법을 사용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청사기라는 용어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미술사학자를 대표하는 고유섭 선생이 화청사기에 백토로 분장을 했다는 데서 부르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여기서 화청사기란 청자와 마찬가지로 철분이 함유된 점토로 성형하여 청작에 유약을 입힌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분장을 했다는 말은 청자에 비해 백토로 표면을 분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백토를 덧바르는 것 자체가 장식이 되기도 하면서 붙여진 것으로 이를 줄여 분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분청은 중국의 용천요 청자 중 유약이 불투명하고 푸른빛을 띠는 것을 가리키는 분청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편 조선시대에 제작된 분청사기에 대해 일본인들은 미시마고 요미대, 미시마대, 미시마 등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미시마에 대한 기록은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 고금자요 변증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려요의 상품 가운데 세로로 문양이 가늘게 난 것이 일본의 미시마 고요미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에도 시대의 백과사전인 만보전서의 미시마와 고요미대에 대한 용어 설명에서 일본 미시마 진자에서 발행하는 달력의 글씨를 구불구불하게 세로로 가늘게 써내려간 모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력의 글씨가 마치 상감 또는 인화분청의 승련문과 파상선문 등이 시문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청사기라는 용어는 그것을 만들었고 사용했던 조선 초부터 존재했던 용어가 아니라 이후에 분청사기의 외형적 특징을 부각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명칭으로 분청사기를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초를 대표하는 자기의 양식으로 자리 잡았고 일정 기간 동안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다양한 기법과 지역성. 분청사기는 문양을 장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문양기법은 상감, 인화, 박지, 음각, 철화, 귀얄, 덤벙기법 등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상감기법은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기법을 계승한 것으로 문양의 소재도 고려 상감청자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이 기법은 주로 백토만을 사용한 선상감과 꽃잎과 같이 면을 장식하는 면상감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고려 말 상감청자와 다른 점은 백상감의 면이 넓어져 면상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상감기법은 15세기 중반까지만 이용되다가 15세기 후반부터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문양은 처음에는 회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차츰 도식적으로 패턴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양 소재로는 연꽃, 물고기, 구름과 학, 모란, 용, 버드나무 등으로 다양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기법이나 문양의 종류면에서 고려말 상감청자와 크게 다른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감청자의 범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감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가마터로는 전남 광주 충효동을 들 수 있는데 이 가마터의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곳에서 출토된 바 있습니다. 인화기법은 그릇의 형태를 만든 후 덜 굳은 상태의 그릇의 표면 위에 무늬가 있는 도장으로 장식하고 그 부위에 백토를 바른 다음에 긁어내어 무늬를 백색으로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 기법은 장인의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상감무늬와 비교하면
인화기법은 도장을 사용하여 규격과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가에 공납하는 그릇으로 선택되어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형태의 인화분청사기가 제작되었고 관리의 편리를 위해 각종 명문을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인화는 국화, 나비, 연판, 꽃, 원, 새끼 줄무늬인 승련문 등 다양한 무늬가 있으며 그릇 전체에 빼곡하게 장식합니다. 무늬 종류나 구성에 큰 변화 없이 정형화된 틀을 유지하면서 생산되다가 점차 인화의 장식 상태가 거칠어지고 약화되며 16세기에 들어서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인화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가마터는 전국적으로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광주 충효동, 완주 화심리를 비롯하여 충청도의 보령 평나리, 영동 사부리, 보은 저감리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무늬가 빼곡하고 명문이 있는 인화 분청사기를 생산한 가마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칠곡 다부동, 울산 고지평, 합천 장대리, 고령 사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발굴조사된 합천 장대리 분청사기 가마터는 약 24m의 가마가 확인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인화 분청사기가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관사명이 새겨진 발과 접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 가마터가 공납을 담당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기법은 그릇의 표면에 귀야를 사용하여 백토를 바르거나 백토물에 담궈 분장한 후 문양을 그리고 바탕을 긁어내어 본래의 태토가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무늬가 흰색으로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며 무늬를 음각으로 새기는 음각기법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늬의 바깥 부분을 도려내기 때문에 다른 기법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며 기법의 특성상 무늬를 새기는 면적이 넓어서 병이나 장군 등 크기가 큰 그릇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바탕을 깊게 도려내는 기법을 중국에서는 척화라고 하는데 이미 송나라 때부터 북방 지역의 요주요와 자주요 등에서 백토 분장 후 바탕을 파내는 유사기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늬는 모란, 모란당초, 연꽃, 연화당초, 물고기 등이며 전북 고창 용산리, 전북 부안 우동리, 전남 광주 충효동, 전남 고흥 운대리 등 주로 호남 지역의 가마터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음각기법은 그릇의 일부 혹은 전면을 백토로 분장하고 심은하려는 문양을 가늘게 선을 파내어 태토의 색이 드러나게 하는 기법입니다. 조화분청이라고도 하며 기본적인 기법적 특징은 고려청자의 음각기법과 같습니다. 회화적인 사실 표현에서부터 추상화된 무늬에 이르기까지 무늬의 종류가 다양한데 모란, 모란당초, 연꽃, 연당초, 물고기, 버드나무, 인물, 가옥 등을 자유롭게 장식하였습니다. 음각기법도 박지기법과 마찬가지로 주로 호남 지역의 가마터에서 많이 발견되어 전라도를 대표하는 분청사기의 기법으로 파악됩니다.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출토된 다수의 유물에서 음각기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 장식법 가운데 가장 독특하며 활달함이 두드러지는 기법으로 철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릇의 표면에 백토로 분장을 한 후 그 위에 철분이 많이 함유된 안료로 문양을 그린 것입니다. 구워지면 문양은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붓으로 그리는 것이어서 같은 무늬라 하더라도 추상적인 것, 회화적인 것, 도식적인 것 등으로 표현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 기법은 15세기 후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복리 일대에서 집중 생산하였는데 이 지역에 약 40여 기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복리에서 출토된 철화 분청사기의 무늬는 연꽃, 물고기, 모란, 넝쿨무늬 등이 주로 장식되었습니다. 한편 중국 하북 성자주요나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동남아, 즉 타이와 베트남 등지의 15세기 분장 흑화자기를 보면
조선의 철화분청과 매우 유사하여 이 같은 장식 기법이 이미 국제적 양식으로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얄 기법은 돼지털이나 말총 등으로 만든 거친 붓으로 그릇 표면에 백토를 칠하여 자연스럽게 그 붓질의 결과 질감이 무늬로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대량으로 생산할 때 주로 발과 접시에 사용되었으며 백자와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청사기 중에서도 늦은 시기에 유행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장기법은 담금 또는 덤벙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백톤물에 그릇 전체 또는 일부를 담근 것입니다. 표면의 색은 백자와 유사하나 백토가 두껍게 발라진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백토가 태토에 밀착되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군 모서리를 잡고 담금으로 굽에는 백토가 발려있지 않습니다. 전남지방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분장이 완벽하게 된 경우에는 백자와 혼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분청사기 가운데서 늦은 시기에 유행하며 백색 지향의 산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기법들은 한 가지 기법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두세 가지의 장식 기법을 혼용하는 예도 많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제작되었던 박지와 음각 기법이 대표적으로 무늬의 바깥 부분을 파내는 박지 기법과 무늬의 세부 표현을 위해 음각 기법을 사용하는 등 두 가지 기법이 같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기법을 가진 분청사기는 앞에서도 일부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선호한 기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경상도에서는 인화분청이 대세를 이루고 충청도, 공주, 계룡산 지역에서는 철화분청사기가 집중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박지와 음각기법은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생산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기에 따라서도 유행하는 기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초반에는 상감과 인화분청이 대세를 이루다가 15세기 후반부터는 귀얄과 담금 분장이 보다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명문과 자기 공납 체계. 무늬를 도장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인화분청사기에는 다른 기법의 것들과 달리 유난히 새겨넣은 명문이 많습니다. 명문의 종류도 자기를 납품할 관청명부터 생산지를 나타내는 지방명, 제작 시기, 사용처나 등급 표시, 제작자의 이름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히 관청명과 지방명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조선 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의 공납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은 나라를 세운 후 왕실과 중앙관사, 지방관사 등에서 필요한 그릇을 각지에서 제작한 후 완제품을 공납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의 혼란한 상황과 조선 초에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는 공납자기에 명문을 새기게 하였습니다. 관사명이 새겨진 분청사기의 출현은 여러 한양내 관청에서 필요한 그릇의 출납을 장흥고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나간 그릇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 결과입니다. 즉, 분청사기를 곡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관리까지의 과정을 장흥고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던 것을 생산 과정에서부터 사용처별로 각 해당 관청의 이름을 새겨 만들고 공납된 이후의 관리 또한 사용처별로 나누게 함으로써 생산에서 사용 후 관리까지의 과정을 다원화한 것입니다. 태종 17년에 호조에서 말하기를 장흥고에 바치도록 된 사목기는 지금부터 장흥고 석자를 새기게 하고 기타 각 관청에서 납부하는 것도 장흥고의 예에 의해 각각 사호를 새겨 만들어 상납케 하고 이상에서 제시한 글자를 새긴 그릇에 사사로운 소유가 드러나면 관물을 훔친 죄로 처리하여 폐단을 없애십시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에 의해 대부분 1417년경 이후부터 관사명이 본격적으로 새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종 3년에 공조가 진언하기를 진상하는 그릇은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고 깨진다. 그므로는 그릇 밑에 장인의 이름을 쓰게 하여 후일의 증거를 삼고자 한다.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만든 자의 그릇은 물리도록 하겠다라고 명을 내린 다음부터는 그릇에 장인의 이름도 새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자기 공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들로 당시 공납작이었던 분청사기에는 각종 관사명과 장인명 등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관사명으로는 공안부, 경승부, 인영부, 인수부, 덕령부, 내섬시, 내자시, 사홍원, 예빈시, 장흥고 등이 있습니다. 관사들 중 공안부, 경승부, 인영부, 인수부 등은 주로 15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임시관청으로 짧은 기간 존속했던 관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관사명이 새겨진 분청사기들은 관사의 존속 기간을 통해 대강의 시기를 파악할 수 있어 분청사기의 시기 구분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시관청을 제외한 내섬시, 내자시, 사홍원, 예빈시, 장흥고는 상설관사로 존속 시기가 길고 항상 그릇을 필요로 하는 관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사명이 새겨진 분청사기의 양이 많고 관사명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섬시명 분청사기는 대개 장방형의 도장으로 내섬 두 자만을 대접이나 접시 안바닥에 한 개 혹은 여러 개를 무늬와 같이 격을 맞추어 압인하고 있습니다. 내섬시는 지방명이 같이 써진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섬시, 내섬, 내섬시집용, 내용, 용 등으로 표시된 내섬시용 그릇 도편들이 주로 전라도 가마터에서 발견되어 관청에 따른 지역적 생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 화심리,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다양한 형태로 내섬시명이 출토되었습니다. 궁중에서 쓰는 쌀, 국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과일, 내연, 직조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었던 내자시에 공급되었던 분청사기에도 내자시, 내자, 내자시집용, 내용 등의 명문이 새겨졌습니다. 이러한 명문이 새겨져 있는 그릇은 1403년부터 1600년 사이에 어느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빈시는 고려 태조 4년에 처음 설치되어 조선으로 계승된 관청으로 빈객, 연향의 일을 담당했으며 고종 31년에 폐지됩니다. 예빈시, 예빈집용, 예 등의 명문으로 표시하였으며 이들 명문이 출토되는 곳은 충남의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와 연기군 전동면 금사리 가마터입니다. 학봉리 가마터는 분청사기의 철학이법으로 독특한 무늬를 그려넣었다 하여 일명 계룡산 분청사기라고도 불리는데 예빈시명 그릇뿐만 아니라 내섬시, 대 등의 명문편도 수습되었습니다. 관사명 외에도 생산지였던 고령, 합천, 경주, 언양, 안동, 밀양, 의성, 진주, 김해, 동래, 함안 등의 명문이 관사명과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명과 관사명이 표기된 분청사기는 관사명에 따라 생산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섬시, 내자시, 예빈시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된 반면 경상도에서는 제작된 예가 없습니다. 인수부와 장흥고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모두 제작되었으나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지명을 표기하지 않았고 경상도에서만 지명을 표기하였습니다. 같은 관사명일지라도 제작 지역에 따라 관사명만을 표기하거나 관사명을 지명과 함께 표기하는 현상이 구별됩니다. 이러한 지역과 관사명이 새겨진 분청사기는 서울 지역의 여러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경복궁 흥복전지의 경주 장흥과 경희궁 출토 김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김, 이김, 정, 박덕지 등의 인명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 분청사기 가마터로 알려진 전남 광주 무등산 충효동 요지에서는 굽 안에 장인의 성이나 이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명문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김산, 김수, 함김, 덕김, 박문, 서암 등으로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청사기에 각종 명문을 새겨넣은 것은 그릇의 수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시 시행하였던 조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분청사기의 변천 과정. 분청사기의 시기에 따른 변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1400년에서 1600년경에 약 200년간에 해당합니다. 1기는 분청사기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고려 상감청자가 점차 질이 쇠퇴하고 기형, 문의, 제작기법에서 대충 만드는 경향이 강해지고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음식기들이 주로 생산되었습니다. 청자의 상감 문양이 간략화되고 단순한 반복 중심의 인화문이 점차 등장하였습니다. 이때는 청자라고 볼 수도 있고 분청사기로 볼 수도 있으나 분청사기가 분장한 회청사기라는 뜻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상감청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청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여러 문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고려 말 청자의 인화기법이 분청사기에 적극 활용되는 등 분청사기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2기는 발전기로 고려의 조형미가 쇠락하고 조선적인 분청사기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분청사기의 모든 기법이 구사되는 시기이면서 지역에 따라 기법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인화기법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가 차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명문 분청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어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공납되었습니다. 또한 가마터에서는 인화와 귀활 기법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용도에 따라 혹은 사용 목적에 따라 시문된 기법이 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기 박지와 음각기법은 전라도에서 주로 유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기는 분청사기의 쇠퇴기로 지역 수요품으로 귀활기법과 분장기법이 성행합니다. 15세기 후반부터 경기 광주 일대에는 백자를 생산하는 관요가 설치되면서 왕실과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의 공급을 관요에서 맡게 되자 종전에 그 역할을 했던 분청사기의 생산은 점점 규모가 작아지면서 민간용을 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쯤이 되면 지역성이 강한 분청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주 학봉리의 철화분청을 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관요의 영향이 지방으로 파급되면서 백자의 생산이 계속 증가되었으며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분청사기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4기는 소멸기입니다. 일부에서 여전히 귀알이나 담금만을 사용한 분장기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분장한 위에 그리거나 깎는 기법들은 소멸되어 갑니다. 그 원인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유업의 불편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백자를 주로 사용하는 관요체계가 안정화되면서 백자가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차차 그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어떠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청 사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